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네,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키워드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꽃길 레이스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승환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 17일 방송된 편의중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을 외치는 선수들의 구르기 대회 2탄이 방송됐는데요. 결승전 꽃길 레이스에서 치열한 구르기 경쟁이 펼쳐졌지만 서로 도와가며 완주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며 훈훈함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구르기 대회. 결선 진출자 3사람만 편의 중계를 해드립니다. 이번 생은 수고하셨습니다. 아, 로션이 없네. 짜내고 있습니다. 아 저거 짜네. 경찰 시험이 망했다. 아, 그래도 10번을 도전했다는 건 대단한 거네요. 자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아유 달라. 피지컬이 너무 좋아. 네, 이번 생은 마이너스. 아, 근데 이불 속에서만 생활하시네? 안 나오시네. 그래도 누워서. 이생망 구르기 대회.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와! 미쳤다. 우와! 최연석. 자 최연석 어디 있어? 최연석 1등. 자 이제 최연석 앞으로 굴러. 앞으로 굴러. 이거는 좀 VAR. 1, 2위를 다시 한번 VAR을 보자.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뜁니다. 아, 최연석이 1위하고 2위를 대경기를 해서 1, 2위를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생각 출발했습니다. 또 선수 야 나빠 왜 이렇게 빨라? 뭐야 기계야? 굳이 재경기를 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요. 자, 이제 자 경보. 꽃길을 걸어오기 직전입니다. 우경일. 자, 기다려주죠. 자, 손을 잡아주면서. 뭐야 로맨스야 뭐야? 넣지 마요. 우경일 선수. 100만 원의 우승 상금을 우경일 선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들 희망차게 날아오르시길 바라면서 2020년 네, 훈훈한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새 출발의 의미를 담은 이세 구르기 대회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됐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해봤습니다. 전부 응원하게 되는 이생망 대회 취지 너무 좋았어요. 감동 가득한 엔딩 인터뷰도 굿. 선수들 사연이 다 주변에 있을 법한 일들이라 공감 갔네요. 우리 청춘들 화이팅해요. 이렇게 보시듯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을 응원했다는 반응과 함께 선수들의 사연에 공감했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망했다를 외치는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을 그리면서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또 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이 들려지는 어떤 사연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와가면서 경기를 하는 모습이 저분들이 저렇게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다면 저분들의 삶은 망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좀 그런 건 약간 좀 불편하긴 했어요. 내 선수가 지금 잘 돼야 되니까 저 선수 저 반칙 아니냐라면서 중계진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간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좀 무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웃기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사정을 통해서 이게 웃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좀 의문도 생겼어요. 1등 했을 때 100만 원 받는 그분,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MBC가 좀 더 썼어야죠. 아, 그렇죠. 그리고
사연에 비해서 웃음을 좀 짓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있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말씀해 주셨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웃기냐 안 웃기냐. 근데 그러니까 안 웃기면 사실 이제 그게 망한 거죠. 근데 네. 웃겼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웃는 게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쨌든 실제로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분들이 막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면서 막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웃어도 될까라는 그런 찜찜함이라는 게 없지 않았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 프로그램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선수들을 응원한다는 사람들이 공감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계속 느꼈던 게 중계진은 사실 굉장히 좀 블록버스터 중계진이잖아요. 미국 월드 시리즈에서 애리조나 팀이 약간 그 화려한 중계진과 이 프로그램이 풍기고 있는 어떤 비주류 정서 코드와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응원하는 편파적으로 중계를 해주는 이 대상에게 이입을 하고 이 사람의 사연에 공감을 하고 있는가는 이번 회차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포맷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번 방송에서 좀 좋았던 거는 그런 한계를 사실 참가자들이 좀 극복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중간에 이제 그 럭키 산맥 을 넘을 때에도 도와줍니다 옆에서. 보기 좋은 장면이에요. 지금 말이죠 예상 밖의 풍경입니다. 개인 플레이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팀 플레이가 됐습니다. 서로 끌어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래도 나 넘겨줬는데 여기서 당겨줘야지 이러면서 기다려주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중계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사실 참가자가 많이 메워준 거라서 이번 방송이 좋았다라면 사실 그거는 참가자들한테 빚을 졌다고 봐야죠. 네, 작은 성취의 즐거움이라는 취지는 좋았으나 진행자들의 공감 능력이나 웃음 코드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편의 중계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돌직구,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 말미에서는 지난 1년 11개월간 공동 진행을 맡았었던 김희성, 주진우 씨의 하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제 매회 돌직구 멘트로 보는 이의 마음을 대변해왔었던 두 MC의 마지막 인사에 시청자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나가면 사이다 발언은 누가 해주나 진정성 있는 멘트, 케미 너무 좋았는데 두 분이 스트레이트의 정체성이자 상징처럼 느껴졌는데 다시 또 뵐 수 있길 바라요. 교체 안 하시면 안 되나요? 두 분 모두 너무너무 아쉬워요. 두 MC 하차를 아쉬워하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매회 다양한 시대적 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해온 김의성, 주진우 씨의 하차 인사가 전파를 탔습니다. 이번 MC 교체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이 결국 지탱을 하고 좀 정의를 해온 아이콘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그동안 탁월한 진행자로 역할을 해주신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출범을 하고 공동 MC로 주진우 기자가 들어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약간 이게 맞는 방향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의 어떤 브랜드 파워로 이제 프로그램을 좀 견인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의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힘들어도 바닥에서부터 좀 자력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대표적인 탐사 프로그램이었던 그 시사 매거진 2580이 부활시키려는 그런 취지로 이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다가 어떤 축적된 보도 역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우여곡절 끝에 포맷을 변경하고 이제 그 외부 진행자들을 영입을 해서 탄생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내부 인력이 이제 기자님들이 직접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도 역량이 그만큼 이제는 좀 올라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단시일 만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네.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거는 이제 김희성 씨가 그러니까 배우로서 일반적인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시청자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짧은 시간 고통만 받고 신일파 이거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일입니다.
자, 앞으로 기자분들이 진행을 직접 하신다면 그 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MBC 입장에서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주진우, 김희성으로 너무 대표돼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사안들이 주진우 씨의 목소리라든지 김희성 씨의 목소리로 포장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좀 더 취재라든지 내용에 시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변화가 어떻게 좋은 변화가 될지 모르겠으나 키워드가 돌직구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탐사보도에서의 돌직구라는 거는 저는 바깥쪽 꽉 찬 스트라이크인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좀 속 시원함에 좀 우리가 소비해 왔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그런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론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재구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소비해야 되지 않을까. 스트레이트라는 이 프로그램의 좀 정체성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진우, 김의성 두 MC의 브랜드 파워가 아닌 보도 역량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발전하고 장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앞으로 3주의 재정비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요. 과연 또 어떤 주제로 우리 곁에 돌아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내한 공연, 이 키워드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나요? 네, 서독일버섯 도르트문트 어린이 합창단의 첫 내한 공연을 다뤘던 TV 예술 무대 관련 키워드인데요. 독특하게 독일의 소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이제 독일의 전통 민요에서부터 세계의 가곡 그리고 한국어로 연습한 고향의 봄까지 좀 다채로운 음악들로 풍성하게 꾸려졌습니다. 네, 한국어로 부른 고향의 봄 정말 감동적입니다. 청아한 음색이 돋보이는 합창이었는데요. 위원들께서는 TV 예술 무대에서 다룬 이번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 보면서 사운드가 좋은 TV를 빨리 사야겠다. 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보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직접 가서 보셔야죠. 근데 제가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네. TV 예술 무대가 언제나 좀 그런 아쉬움을 많이 달래주는 것 같아요. 바빠서 가보지 못했던 공연, 언제 한국에서 이런 걸 했지? 영상을 입수했지 싶은 공연들을 많이 소개를 또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진 않지만 어쩌다가 보게 되면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채널을 좀 못 돌리고 좀 넉넉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몸과 마음이 좀 따로 놀더라고요. 아, 좋아하면서도 자꾸 리모컨에 손이 제가 가는 거예요. 너무 요즘에 숏 컨텐츠나 이런 거에 좀 자극적으로 저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손가락이 들썩들썩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잡념이 좀 들더라고요. 참 그게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술 무대 프로그램을 좀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혹시 이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사실 예전에 TV 예술 무대 저희가 알잖아요. 수요 예술 무대라고 하는 거의 전신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죠. 그때는 소위 빅네임들이 한국에 온다 하면은 오는 곳이 수요 예술 무대였고 이제는 만약에 뭐 케미지가 온다 그럼 수요 예술 무대에 섰었고 가령 메탈리카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던 것들을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볼 수 있는 곳이 수요 예술 무대였다거나 장르도 되게 다양하고 좀 재밌는 기획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때만큼 시청자들이 이런 예술 콘텐츠를 열심히 보느냐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지상파 MBC가 그때만큼 그러면은 그만큼 힘을 실어주는 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한 프로그램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 프로그램만의 어떤 극적인 변화로 이게 시청성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은 저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공연만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다면 다니엘 린데만 씨가 어떤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과 독일을 교류하는 그런 아이콘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교류하는 시도가 굉장히 좀 빛난 공연이어서 그 점을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봤고 단순히 합창단 그리고 양국의 어떤 교류뿐만이 아니라 이런 클래식과 일반 관객들 그리고 이런 예술무대라는 프로그램과 시청자들의 교류 이런 문제까지도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TV 예술 무대를 통해서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더욱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